레아스 좋은 점 왜 말 안 해? 좋은 점 왜 말 안 해? 뭔 소리야? 제가 항상 말하죠. 자, 옛날에 연애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은 집에 와서 뭐 이거 도시락 사왔고 뭐 이렇게 뭐 반찬할 거 좀 몇 개 갖고 왔어. 고마워.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이러고서 그리고 곧 봐라. 야쿠자냐? 뭐 다음 주에 또 올게. 결혼하면 이거 뭐 이렇게 했고 반찬 사왔고 막 이렇게 했어. 고마워. 안 가. 집에 안 가. 여기가 집이야.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간다. 아니 요즘에 사회 그 통념상 젊은 그 세대들이 많이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좋은 사람이 짝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 여러분은 하지 마.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니까 지금 못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못 듣는 사람들만 해. 아니 지금 봐라. 내 방송에서 결혼한다고 간 사람들 몇몇 있어. 말해볼게. 제일 최근에 결혼했다는 사람 없지. 그거 내 방송에서 살던 애들이야 다. 그냥 내 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고서 그냥 탕에 들어가 있듯이 맨날 들어와서 맨날 놀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히덕거리는 10년을 같이 히덕거렸는데 단 결혼하자마자 없어지. 10년이다 10년. 횟수로 10년 동안 같이 히덕거렸는데 단 한 해 만에, 한 해도 아니야 2달 만에 없어져.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죠? 내 옆에 있어줘. 아니 그래도 국방부 호스팅은 괜찮을 수 있어. 국방부 호스팅은 유튜버로 전향이 돼. 강제로 1년 반 동안 유튜버가 돼. 형 오후에 밤에는 저녁에 방송을 안 해서 딱 방송 보는 그 시간대에 형 내가 못 들어와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 요즘에 인방이나 유튜브의 그 뷰수가 갑자기 풀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알아? 우리나라 국군 잔병 40만이 밤 저녁만 되면은 그 눌러가지고 유튜브 봐주고 인터넷 방송 봐주니까 시청자하고 뷰수가 올라간 거야. 그 최근에 그래서 시청자들도 많아지고 전체적인 풀 자체가 늘어났어. 결혼하면 요기요 슈퍼클럽마저 통제당함. 여보 내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다는 거냐고. 야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 집안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거야. 애들 뛰어다니지 막 뭐 와이프가 막 바가지를 찍으니까 막 이 남자가 살기 싫다고 죽는다고 막 그래서 한 현자를 찾아갔어. 그 현자가 다 얘기를 쭉 듣더니 에이그 그 집안에다가 양을 한 마리 놓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양이요? 염소나 양을 한 마리를 집안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래서 집 동네에서 유명한 현자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일이 있지 그러고서 양을 집에다 들여놓은 거야. 그 막 양이 막 이제 막 똥 싸고 안에서 막 뭐 더 개X이 난 거야 집안이. 남자가 현자한테 다시 갔어. 아니 양 데리고 오라가서 양 데리고 들어왔더니 뭐 똥 싸고 이상한 짓 해요. 막 더 시끄러워져서 더 정신없어요. 짜증나요. 살기 싫어요. 막 이런 거야. 현자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을 10마리를 갖다 놔보시오 이런 거야. 아니 지금 한 마리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 10마리를 갖다 놓으래. 그랬더니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런 거야 현자가. 그래서 집 밖에 있던 양을 10마리를 집안에다 집어넣었어. 막 똥 싸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들이받고 막 애기들이랑 막 싸우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개지랄. 막 다음날 현자 찾아가서 멱살을 잡은 거야. 내가 조용히 살게 해달라 그랬지 더 지랄잖아 하면서 막 개난리를 친 거야. 막 현자 막 목을 막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내 살기 싫은데 너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말이야. 그 현자가 그럼 오늘은 양을 다 내보내고 그러고 한번 지내보시오 그런 거. 그래서 양을 다 내보내고서 그날 하루 지내봤어. 뭐 이번에도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뭐 내일 와서 죽여버린다 그런 거 갔어. 근데 다음날 그 사람 그 남자가 막 먹을 거하고 술하고 막 이런 걸 갖고서 현자를 찾아온 거야. 감사합니다. 어떻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했다고 음식을 그냥 생으로 사면 그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적응되면 다시 짜증나? 그럼 다시 다시 10마리. 그냥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 군대에서도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는 밖에 많이 걷는 버릇이 잘 안 돼 있어서 막 이렇게 걷고 그러면은 막 지루하고 멀고 막 귀찮고 막 계속 이랬는데, 군대에서 맨날 그 행군하고 군대 막 그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동초 돌고 맨날 그 난리를 치고서 그러고서 휴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러서 술 마시러 가면 아니 그냥 집에서부터 시내까지 그냥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거리 그렇게 멀지 않아. 옛날에 그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들고 지치지 않아. 그런 것처럼 고통은 상대적인 거라 더 큰 고통을 만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이 별로 힘들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거리 감각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내가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뭔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일을 실제로 하니까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뭐 체대 나온 사람들이나 뭐 옛날에 뭐 운동 뭐 프로 선수 데뷔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운동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군대 가면은 쉽다. 왜 쉽겠어? 몸을 맨날 썼으니까. 몸을 맨날 쓰고 맨날 그런 얼차례 같은 거를 진짜 막 완전 지옥같이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군대 가서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러면 쉽지. 맨날 뭐 팔굽혀펴기 1000개씩 시키고 막 이러다가 훈련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눈앞에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러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고 잉여짓을 하며 보내다가 마스크 공장에서 포장 알바를 지원하게 되어 일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장은 제1, 제2로 구분되는데요. 일을 하면서 마스크 공장에는 기계가 7대가 있습니다. 4대는 3D 마스크라고 해서 위, 가운데, 아래 3등분된 마스크, 3대는 좌우로 접히는 2D 마스크, 이렇게 생산하게 되죠. 마스크 공장에서는 1초당 마스크를 1개 생산합니다. 와, 겁나 빨리 만드네. 마스크가 다 만들어진 거를 단프라라고 하는 파란색 박스에 담겨져서 파우치라고 부르는 마스크가 한 장, 2장씩 들어가는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일일이 사람이 다 집어넣습니다. 파우치라고 하는 비닐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한 장이나 2장씩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요. 기계로도 가능은 하지만 마스크 제조 시 원단 교체나 코펀이라고 부르는 코 부위에 있는 철사 같은 거 다 쓰고 갈아 끼울 때 들어가지 않거나 원단을 다 쓰기 전 자르고 새 원단이랑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기계에 돌리는데 이때 테이프가 밖이나 안으로 붙여져서 나오게 됩니다. 즉 기계는 이걸 검수를 못하다 보니 단순히 머리카락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것만 엑스레이로 검수 가능하지 불량품은 검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다 검수합니다. 그걸 파우치에 넣으면서 일일이 검수하죠. 그러면은 그 비닐봉지에 넣는 거는 기계가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어휴. 파우치에 넣을 때 마스크 뜯는 쪽, 반대편 쪽 뒷공다리 넣는데 이렇게 실링기라는 기계에 넣으면 비닐을 200도 정도의 온도에 붙인 후 생산 날짜를 적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죠. 마스크가 안 들어간 채 실링 파트로 온 빈 파우치가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로 2차 포장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작은 박스, 인박스에 정해진 개수대로 넣고 그걸 다시 큰 박스에 넣어서 테이핑 처리해서 최종으로 그 상태로 출하하게 되죠. 이거 역시 사람이 합니다. 마스크 평균 무게가 5g 전후인데 파우치 무게가 일정하게 5g을 유지하는데 실링할 때 공기가 많이 들어가거나 원단의 무게가 다른 걸 쓸 때 이게 뒤죽박죽이라 50개에 500g이 아닌 240g, 260g, 270g으로 아예 규칙성도 없을 정도다 보니 이해로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일일이 세서 넣어야 되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전자저울을 써서 직접 넣는데 오차가 심할 경우에는 직접 셉니다. 그럼 오차 범위값을 어느 정도로 잡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500g에 맞춰져 있는데도 49장인 경우가 있다 보니 또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중간 검수로 25개가 무게가 몇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기분 좋게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는 느낌으로 500 한 15g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장 더 넣어주면 되지 않나? 모질랄 일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셀 필요도 없고 박스당 1-2개 정도 더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나 보네. 마스크가 나오는 것도 기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 1차 인건비, 파우치 2차 검수 인건비, 실링 3차 검수 인건비, 2차 포장 화물차 적재 인건비, 공장 총 책임자와 오퍼레이션 관리 팀장 공장장 인건비, 파우치 실링 2차 포장 관리 팀장 실장 인건비, 대리 격리 등 공장 내 임원 인건비,
합치면 비싸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마스크가 생산되는 원가는 낮지만 시중에 저인건비 플러스 운송비가 합쳐져서 책정되는 거라 내년에 마스크 값이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코시국이 장기화되다 보니 세계 각국이 마스크 생산을 하면서 인건비가 가장 싼 세 개의 공장인 중국에서 원단 필터를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싸구려가 아니냐 할 텐데 품질로 치면 1등급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 9할이 다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죠.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게 식약청의 현재 법률상 마스크 생산 시 필터의 고유 번호, 원단의 고유 번호 등을 다 일일이 새겨서 생산 기록품에 적어서 식약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공장 자체가 바로 문 닫아요. 매우 강한 페널티가 있죠. 그냥 공장을 닫아버려? 제가 마스크 공장에서 살아남은 생존기 적겠대요. 생존 1일차 이날은 첫 출근이라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배운 게 다였죠. 생존 2일차 신입 한 명이 들어왔고 같이 교육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생존 3일차 신입 2명이 들어왔고 점심 먹고 그 2명이 추노했습니다. 여기서 추노라는 거는 그냥 튀었다는 얘기예요. 생존 15일차 말일에 들어가서 조금 일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찍힌 금액은 64만 원이었어요. 생존 19일차 40대 후반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바로 추노했습니다. 생존 28일차 바로 오늘 추석 연휴로 수요일까지만 쉬지만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잔업 근무로 토요일에는 격주 특근 근무로 몸의 피로도도 올라가지만 매일같이 오늘은 얼마 벌었다를 느끼면서 통장에 찍힐 액수를 보면서 행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6에서 8개월을 버틴 후 다른 곳으로 런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경력을 쓰려면 6개월은 재직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결국에는 마스크가 정형화돼 있고 그냥 다 똑같이 생기서 그냥 찍어내는 공산품 같은데도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 개수가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불량이 있을 수 있거나 그래서 아니 원단을 계속 이어서 써야 돼서 사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집어넣어서 찍어내는데 그 원단 찍어내는 부분만 그 부분만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거기만 싹 버리면 안 되나? 그걸 어떻게 인간이 다 손으로 이루고 있어? 그냥 기계 설비 2-3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공장 바이 공장인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외국도 그렇고 마스크 공장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얼굴에다 막 문대고 거기다 막 기침하고 맨손으로 막 만지고 막 장난치고 밟고 있고 그러다가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건 뭐 일부 그냥 공장들만 그런갑다 그랬는데 많은 공장들이 저렇게 하나 보네요. 기계가 비싸서 사실 인건비로 대체하는 거야? 하긴 뭐 기계 값을 빼기 위해서 인건비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또 뭐 받을 거니까 사실 일회용 마스크로 해서 계속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뭔가 마스크 모양인데 흡입되는 그런 구멍이나 이런 데에만 필터를 넣어가지고 그 필터만 갈게 하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또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돼 있는 마스크들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거지 같은 병을 쳐 뿌려가지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마스크가 왜 비싼지 마스크 뭐 저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 초반에는 그 갑자기 품귀 현상 때문에 1,0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래가 정말 막 한 500원 400원만 해도 막 사재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내려왔고 뭐 패션이다 뭐다 해서 이제는 뭐 색칠한 것도 나오고 구겨지지 않는 것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좋으면 좋을수록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마스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안 구겨지는 거. 이게 막 이렇게 찝혀 있더라고. 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터 있는 데가 원단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경화돼 있더라고. 그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얼굴 전면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공기를 빨아들이고 뱉을 때 찌그러지질 않더라고. 다른 거 좀 이렇게 그냥 원단만 띡 해가지고 만든 거는 숨 쉴 때마다 막 얼굴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원단에서 막 아주 조그마한 실로레기 같은 거 그런 거에 코나 막 요 근처나 막 아니면 요런데 막 계속 이렇게 간질 하면은 막 다 죽이고 싶은데 빨리 마스크를 안 쓰고 좀 근데 사실 뭐 미세먼지 때문에 봄 가을에는 마스크 자주 썼죠 뭐. 근데 병이 막 창궐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365에서 껴야 돼서 너무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활동하고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좀 나은데 하루빨리 이런 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마스크들 꼭들 잘 쓰시고요. 서로 병 걸리지 않게. 내가 물을 받아서 먹으니까 와이프랑 연애하고 조금씩 기상 시간이 당겨지더니 지금은 결혼하고 5시 반 기상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4년 연속 기숙사 조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마이 갓. 기숙사 조식 먹는 사람 진짜 손에 꼽는데. 와, 아침 한 10명 될까?
근데 아침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먹는 음식을 따로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시리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리얼도 한 3달 정도 4달 정도 맨날 매일 아침에 그 시리얼만 먹으니까 질리더라고. 처음엔 맛있어. 그리고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돼. 근데 자극적인 거 찾으면 막 당도 많이 들어있고 막 초콜릿 들어있고 막 이래서 그 다음에 좀 지나서 한 3달 먹다가 이프님이 이제 임신하시고 막 이제 빵빵빵빵빵빵빵 막빵 이러고 다녀요. 하루 종일 빵을 달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닝빵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모닝빵에다가 계란 샐러드 이렇게 으깨가지고 만든 계란 샐러드를 거기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가운데다 넣어서 햄버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드시고. 그래서 오빠 이거 먹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샌드위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프님이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입 먹었어. 맛있더라고. 여보 모닝빵 박스로 시켜. 그리고 모닝빵 아침마다 하나씩 먹었어요. 이제 아침을 그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아침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 한 30초? 길어야 1분? 그러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짜놓고 이렇게 해놓고 뭐 뜨거운 거 해놔서 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냥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동선이 딱 짜지더라고. 아침을 먹으면 멍한 게 좀 없어요. 사람이 제가 왜 학교 다닐 때 아침을 안 먹었나 싶어요. 아침에 학교 다닐 때 아침을 먹었으면 공부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밥을 안 먹고 학교 갔을 때 항상 맹태였거든 거의. 막 이러고 있었어. 자 58번 일어나서 발표해봐. 58번 없어? 야 58번 누구야? 출석부 막 선생님 뒤져. 야 개먹어! 네? 발표하라고. 너 58번 아니야? 네. 막 맨날 짝꿍한테 물어봐. 어디 멍해 약간. 근데 조금이라도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고서 뇌가 갑자기 부스팅이 되면 막힘도 없고. 제가 아침에 제일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방송을 옛날에 아침을 안 먹고 방송할 때하고 지금 방송할 때하고 차이가, 옛날에 아침 안 먹고 방송할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저식이 뭐냐 거식이 거식이 머시기 뭐 이걸로 한 2, 3분 때우다가 그거 있잖아 이러고 넘어가. 기억이 안 나. 아침에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적절한 상황에 쓸 단어들이 분명히 뭔가 떠올랐는데 그 상황에 쓸 단어가 완전 완벽한 단어가 뿅 하고 떠올랐는데 그 단어 3글자 2글자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아침 먹고 나서 그게 진짜 많이 줄었어. 나 거의 하루 종일 그랬거든. 그게 빈도가 굉장히 확 줄었어요.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좀 고급져 보이고 싶어서 사람 좀 교양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고급 단어 사용하려 그러면은 입에 가시 도져가지고 생각 안 나고 막 그래. 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 먹었었거든요.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하루 종일 굶어.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방송할 때는 그 물만 배고프니까 물만 계속 마시고 물 막 한 3리터씩 먹고 화장실 막 하루에 막 20번씩 가고 막 그러면서 저녁 될 때까지 기다렸다 저녁에 쫄쫄 굶어갔다가 저녁에 이제 막 먹을 때 폭식을 하는 거야. 살이 막 미친듯이 찌더라고. 근데 아침 먹고 나서 저녁을 폭식을 하지 않아. 저녁을 맛있게 양껏 먹는데 옛날처럼 막 진짜 배가 터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억지로 꾸역꾸역 넣질 않아요. 딱 양이 찼으면 그만 먹어.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 덜 필요하다고 몸에서 느끼는지 아침 먹는 것만으로도 6kg가 빠졌어요. 92kg였는데 지금 86, 85 이러니까 6kg, 7kg 빠졌어요. 근데 얼굴은 왜 커지는 것 같냐고요? 유전이에요? 유전 형질이 지금 발현이 되는 중이잖아.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 느낀 건 사람이 약간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를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신체적으로 너무 아파서 몸이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내가 살아보면서 느껴본 바로는 건강의 한 50% 넘게 차지하는 건 장이 튼튼해야 돼. 장이 튼튼하면 먹는 걸로 탈나는 거 그리고 뭐 자잘한 병 이런 거 없어.
진짜 내가 유산균을 먹고 안 먹고가 확 달라. 유산균을 꾸준히 먹었던 때와 유산균을 아예 과시하고 전혀 먹지 않았던 때로 딱 분류돼서 그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그 후가 훨씬 좋아. 유산균을 먹어서 먹을 때 처음에 그냥 몸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유산균을 바로 먹는다고 해도 즉바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꾸준히 먹어야 돼. 한 6개월 넘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 1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1년 넘게. 1년 가까이 장염 같은 거 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은 있지.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서 이제 소화를 안 하고 그대로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태 때는 그런 거는 이제 나오는데 염증은 안 나. 장염 걸려서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막 열나거나 계속 막 화장실에 들락날락 한다든지 그런 거 잘 못 봤죠. 이번 연도 들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무한 장염? 수영장에서 장염 걸린 거야? 자명. 그리고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 진짜 어디서 막 되게 센 거 걸리거나 아니면은 나랑 그 DNA 구조가 비슷한 우리 가족들,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 가는데 가족 모임에서 몇몇이 감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100% 걸리더라고 나는. 여튼 유산균 먹는 거 진짜 좋아요.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유산균도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유산균 무조건 먹으라 그러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거의 대부분 대장에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 면역 물질이나 면역 체계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엄청 매운 거 먹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엄청 매운 거 땡겨서 막 매운 거 먹고 막 이러거든요. 유산균을 먹기 전에는 매운 거 이틀 연속 먹으면 바로 장염이야. 막 그 장 경련 일어나가지고 막 배 막 끊어질 것처럼 으아 막 아프다가 갑자기 괜찮다가 으아 아프다가 괜찮다가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으아 막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근데 이제 요구르트가 아니라 유산균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재작년에 그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대장 있는데 용종이라는 게 2개가 발견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나중에 잠재돼 있다가 암으로 되는 거예요. 대장암. 근데 그 내시경 할 때 그 용종 2개를 다 떼버렸어.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검사하면 용종 무조건 하나 나와. 그래서 용종 같은 거 그런 거 떼고 이러면서 보니까 느낀 게 내가 이제 건강을 아무렇게나 막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 운동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우리 와이프가 오빠는 무조건 유산균 먹어 그래서 유산균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많이 변화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듯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나 뭐 어른들 하는 말씀 들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 평범하게 살려면은 빚져야 되고 평범하게 살려면은 막 그래야 되는데 건강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안 할 뿐이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유산균은 꼭 먹어. 운동도 무조건 해야지. 운동이 막 혈압이나 뭐 지방 고지혈증이나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게 나오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고 도대체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귀찮고 그런 사람은 못해도 유산균이라도 먹어. 진짜야. 이거는 30살 넘고 나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야. 이거 20살 때도 30살 몸땡이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유산균을 꼭 드세요. 진짜예요. 근데 유산균을 그냥 뭐 김치에서도 유산균 먹으니까 뭐 요구르트에서도 뭐 유산균 먹으니까 이러는데 그런 것도 좋아. 그런 것도 좋은데 나도 그런 것들 먹었거든.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요즘에 나오는 유산균들 제품 중에 뭐 얼마 몇억 마리 보장 막 이러는 그런 유산균들이 아예 유산균으로 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가 그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빨을 닦으면 입 안에 있는抑균과 해균이 있는데 그抑균하고 유해균 둘 다 없애버린대. 그러면은 이제抑균이 없으니까 방어할 개체가 없으니까 입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抑균을 계속 나오게 해주고 그런 것 중 하나가 유산균을 먹으면은 몸에 그 균류가 많아지면서抑균이 많아지면서 입냄새를 저하시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물론 위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겠지만 그런 냄새도 있고 입에서 나는 순수하게 입에서 나는 냄새 자체가 있는데 그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은 몸에 좋은 균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서 유산균을 먹어서 좋은 균을 갖고 있어야 돼. 저 어디 그 제품을 사용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 자체가 PPL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1년 넘게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 진짜로. 제일 좋은 게 배탈이 잘 안 나는 거. 나 옛날에 그냥 조금만 이상한 거 먹고 그냥 막 밖에서 뭐 사 먹는 거 막 이런 거 조금만 더러운 거 사 먹고 어떤 막 사람들이 그 조금 청결이 좀 배제돼 있는 막 이런 데서 주방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음식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배달 오거나 뭐 그냥 나가서 먹으면 그냥 먹잖아. 주방이 안 보이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음식 먹고 내가 배탈 난 적이 엄청 많거든. 진짜 많아. 근데 유산균 먹고 배탈 한 번도 안 나요. 그런 아주 자잘한 그런 약간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더러운 균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방어 기제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방어용 그 세균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탈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살이 막 엄청나게 불지도 않고 막 엄청나게 줄지도 않고 이런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유산균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아기 때부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그냥 몸이 좀 안 좋고 자꾸 뭐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조금 막 음식 아주 약간만 좀 이상한 거 먹어도 밖에서 외식하고 그래도 배탈 자주 나고 술 자주 먹고 병 같은 거 잔병치레 많이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꾸준히 한번 유산균 먹어보세요. 근데 그게 바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 먹을 때 공복에 먹는 게 좋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면서 그 하나를 딱 먹거든요. 유산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귀찮은 일 그냥 알약 까서 하나 먹는 거 그 하나로 내 몸이 안 아파. 내 몸이 안 아프면은 게임을 더 할 수 있어. 게임을 더 할 수 있고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퇴근하고 하교하고 집에 와서 누워서 쉬고 막 열나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하고 놀 거 하고 놀 거 그럴 시간들을 버는 거지. 뭐 돈을 벌고 뭐 몸을 뭐 수술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너무 끝까지 갔고 그건 그냥 진짜로 생활권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배탈이 안 나고 그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서 누워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놀 수 있다는 거. 저 심장이 안 좋아서 공포 게임 끊었어요.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쯤이면은 뒤지겠는데 싶은 그 느낌이 나서 아니 목 여기가 쩌릿하더라고 갑자기. 여기 어깨 있는 데서부터 목 있는 데까지 쫙 쩌릿한데 이게 뭔 느낌이야? 그러고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심장 마비 직전에 오는 증상이래.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막 공포여가지고 막 지저분하고 막 징그럽고 막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사람이 영향이 되게 커. 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게 노래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형이 있어서 형아가 저보다 5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들은 없는 카세트 테이프 그 워커맨이라고 하죠. 워크맨 그런 거를 형아가 알바해가지고 사서 들고 다녔고 저도 형아 그 쓰는 거 계속 같이 쓰고 이러면서 노래를 처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매니악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노래를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그 노래를 어떤 거를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노래를 들으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되게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우울해지고, 되게 밝은 노래를 들으면 밝아지고, 신나는 노래면 신나지고. 근데 그게 내 사춘기 때 그때 정서에는 나를 극명하게 그걸 막 바꾸더라고. 내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초등학교 때 이제 듀스 좋아하고 뭐 서태지 좋아하고 그래서 막 그 카스테이프 사고 앨범 사고 막 그러고서 있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뭐 TLC라는 그 그룹 거 노래 중학교 1학년 때 듣다가, 그러다가 마이클 잭슨 좋아해서 마이클 잭슨을 잭슨 5 때 앨범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다 들어. 그런 노래 듣다가 중학교 3학년 넘어가기 전에 일본 애들 락을 듣기 시작해요. 비주얼 락이라 그러지. 일본 애들 락을 엄청 많이 뭐 라르크엔시엘, 뭐 엑스제팬, 뭐 히데, 그거 그렇게 또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메탈 쪽으로 빠져요. 림프 비즈킷이라는 애들 노래를 듣다가 막 론리 막 이런 거 듣다가 와 되게 좋다, 이런 노래가 더 없을까 막 이러고서 내가 자주 가던 그 앨범 그 가게 가서 이제 막 고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쪽도 들으려고 막 이러는 거야 아저씨가. 그래서 네, 야 이거 들어봐 탁 꺼내주는데, 어떤 애기가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놀이터야. 근데 앞에 그림자진 어떤 슬렌더맨처럼 이렇게 생긴 긴 그림자가 그 애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는 그런 앨범 자켓이야. 이게 뭐예요? 그때 한번 들어봐. 이런 걸 들어야 락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뭐지? 콘. 아저씨가 약간 그런 쪽 좋아하시더라고. 막 이런 약간 이런 노래 있지. 이게 이런 노래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노래를 들었는데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야. 내가 그 전까지는 노래 막 뭐 비주얼 락 듣고 막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갑자기 아저씨가 추천해준 콘 듣는데 사람 잡더라고. 개공격적이야. 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착해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해 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하고 싶지 않아. 싸우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해서 약간 호구처럼 살아요 제가. 근데 콘 그거 들을 때는 되게 공격적이야. 이빨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바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빨이 나와. 아이씨 이거 맨날 듣다가는 미치겠구나. 안 되겠다. 이거 귀를 한번 갈아야 되겠다. 내 정신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갈 때가 왔다. 가을인가 겨울쯤에 노래를 바꿔서 우리나라 가요 같은 거 발라드 이런 거 듣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브라운 아이즈 막 나오고 막 이럴 때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R&B 스타일의 노래를 막 듣고 슬픈 노래를 듣고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한없이 슬퍼져. 막 항상 마음이 먹먹하고 되게 서정적으로 바뀌고, 막 밤에 길을 걸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걷고 맨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은 아니 오늘은 너희들끼리 가. 나는 오늘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가면서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러다가 고2 때였나 고3 때였나 임창정 노래 중에 뭘 하나 들었는데 그게 가슴을 막 확 쥐어짜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사람을 적실 수가 있는 건가 보다. 아버지 꼬냑 한번 훔쳐 먹어야 돼. 그거 몰래 따가지고 혼자 집에서 탁 먹고서 막 혼자 개맛없는데 노래 개 좋아. 이게 빨리 취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닌가 보다. 이거 그냥 빨리 취하라고 맛이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해서 꼬깍꼬깍 먹고 뚜껑 닫아가지고 넣어놓고 꼬깍꼬깍 다 먹고 노래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 몸은 막 어지럽고 눈물이 또르르. 그러면서 내가 노래에 영향을 개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노래를 조금 이렇게 들을 때 상황에 맞게 들어요.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신나는 노래, 밝은 노래,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로 치면은 방송하고 있는데 뭐 내가 대회에 나가야 된다든지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든지 뭐 싸워야 된다든지 막 이러기 전에는 막 공격적인 그런 노래 들으려고.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 뭐 보사노바나 아니면은 뭐 재즈 요런 것들. 근데 일본 애들은 저렇게 질척질척한 걸 되게 좋아하더라. 제가 아버지랑 20살 후반 때쯤에 아버지가 야 나랑 여행 한번 갔다 오자. 어디야 아버지? 그랬더니 일본 한번 여행 갔다 오자. 그때가 10년 전? 아버지랑 같이 일본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 규슈 제주도 밑에 있는 요만한 땅 거기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랑 둘이 일본 음식들이 입에 잘 맞더라고. 생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 가보니까 느낀 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세대가 정말 힘들게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해주시던 그런 음식들 있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 음식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음식들이 보니까 일본 음식이야. 우리 할머니가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강제 점거하고 있을 때 그때 쭉 젊은 날을 사셨다 보니까 음식 식문화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식단에도 우리가 먹는 어렸을 때 내가 먹었던 밥 식단에도 일본 음식이 있었던 거야. 나는 전혀 몰랐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무슨 깻잎 튀겨 먹고 막 고추 위에 그 튀김 해가서 튀겨 먹고 막 이러고서 그걸 밥이랑 같이 반찬이랑 해서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고로케라는 거 만든다고 해서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서 으깨가지고 고기랑 같이 이렇게 다져가지고 동그랗게 막 단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빵가루에 해서 튀겨 먹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 자잘한 음식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본 가니까 다 그런 거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다 입맛에 맞는데 뭐지 이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가지고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 내가. 여튼 방금 전에 그 계란 이렇게 비비는 거 나와서 하는 얘긴데 그 무슨 이제 사람들 엄청 많이 해서 같이 투어 다니는 거 거기에 같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숙소에 가서 이제 자는데 아침이 돼서 아침에 식사하실 분들은 몇 시까지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몇 시까지 버스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랑 일찍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일본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거나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장 잠바 같은 거 입으시고서 거기서 밥 먹는데 어딜 가나 그 요만한 플라스틱 컵 같은 데다가 나또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매주 써놓은 거 매주를 이렇게 정형화해 놓지 않고 그냥 매주 그냥 이렇게 비비다가 만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위에 진공 포장하듯이 이렇게 투명한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더라고. 그래서 저게 맛있나? 나 그때까지도 나또를 안 먹어봤으니까 저게 맛있나? 먹어볼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데 왔을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먹어보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 어떻게 먹나 이렇게 봤어. 일본 사람이야. 날계란을 그 플라스틱 컵 안에다가 이렇게 까놓고 막 비비더라고. 근데 비비고서 이렇게 드니까 막 줄이 막 쫙쫙쫙쫙 늘어나. 막 거기다 간장 뿌리고서 그걸 쫙쫙 늘어나더라. 그렇게 막 무슨 막 비빔밥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데 막 그거를 막 국수 먹듯이 후루룩 막 이거 먹고 있더라고. 막 되게 맛있게 먹어. 맛있어 보이는데 뭐지? 그래서 나도 거기 약간 뷔페식이었거든. 나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토하고 날계란하고 갖고 왔어. 나토 이렇게 냄새 맡아봤는데 무슨 나는 된장 냄새 나거나 청국장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맡아보니까 콩 냄새인데 약간 무슨 커피 냄새 같은 게나 약간 커피향 같이 나는 그런 나토를 그래야 되나? 된장에서 커피향이 나냐? 존나 신기하네. 그래서 막 이렇게 비벼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줄 갖고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 나 원래 아침 안 먹거든. 아침에 학교 가서 똥 싸다가 그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침에 똥을 잠그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어요. 근데 아버지랑 놀러 갔으니까 이제 막 한 거야. 20살 그때는 20살 중반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개고 촥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무슨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개 징그러워. 이걸 먹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먹는다고? 개별론데. 하나 이렇게 콩알 탁 하나 들어서 이렇게 먹어봤어.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콩이야.
이걸 왜 먹는 거야? 간장을 좀 뿌려볼까? 간장을 이렇게 좀 뿌렸어. 짭조름한 콩이야 그냥. 이걸 뭐가 좋다고 그렇게 먹지? 마치 커피 콩을 먹을 수 있다면 커피 콩을 간장 뿌려서 그냥 이렇게 비벼 먹는 느낌? 뭔 맛인지 모르겠어. 이거 왜 먹어? 이러면서 나 혼자 열심히 비벼가지고 이제 간장 향이랑 그냥 해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저 아저씨 계란 넣었었지. 계란 넣으면은 획기적으로 맛이 달라지려나? 그래서 계란을 탁 넣고서 싹 해가지고 그럴싸해. 어렸을 때 먹었던 계란밥에 버터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 씨, 근데 이게 약간 따뜻했으면은 나는 계란이 익은 계란이 좋은데 너무 날 계란인데 괜찮을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컵에 대고서 후루룩 이렇게 먹더라고. 나도 컵에다 이렇게 대고서 후루룩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뱉고 그 뒤로 두 끼를 못 먹었어요. 토해서. 비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식감이 감기 오지게 걸렸는데 가래하고 콧물 동시에 나왔는데 막 이러다가 보니까 입에 모였을 때 그 느낌의 10배야. 이 음식에다 비유할 건 아니지만 일본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들이 많은 거야. 약간 질척질척하고 막 약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좀 생소한 식감의 그런 음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얘네가. 약간 막 미끌미끌하고 막 질척질척하고. 이 글에 앞서 본인이 겪은 일이며 실제 트랜스 여성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썰랑썰레 보다가 제 이야기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남겨봅니다. 만약에 영상으로 보신다면 저에 대한 비방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성별 정체성을 확립해 트랜스 여성으로 살게 된 20대입니다. 이 글에 앞서 트랜스 여성 외에 트랜스 남성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곱지 않죠. 지금 보면은 글을 쓰시면서도 굉장히 초반에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간략하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별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20살 초반에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HRT, 흐르트라고 하는데 그걸 받게 되어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썰은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인기가 많아지면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몸은 남성이었기에 신검하라며 통지서가 본가로 날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타지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을 보내는 중이었고요. 엄마는 이걸 보시곤 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시길래 어차피 신검 나중에 가서 면제 받으면 돼 라고 툭 던지고 말았죠. 그러나 면제를 받는 건 쉽지가 않았으니 저는 우선 신검을 최대한 늦춰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호르몬 치료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병무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최대한 늦췄죠. 병무청 앱을 통해 11월로 늦췄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11월이 되었고 11월에 신검을 받기 위해 저는 기숙사에 외박 신청을 하고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신검 당일날 저는 여성용 코트에 길게 기른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화장은 원래 안 해요. 키가 150대여서 그런지 민원인으로 착각하셨는데 신검자라고 말하고 민증 보여드려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 시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참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신검은 아시다시피 옷을 갈아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옷을 남자애들 있는 곳에서 대놓고 갈아입을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 말한 호르몬 치료로 인해 가슴이 생겨서 브래지어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자마자 CT던가 그걸로 기억했는데 그걸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소변 검사와 화장실이었죠.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를 그렇다고 남자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직원용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또한 배려를 받아서 제일 먼저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려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능 및 여러가지 설문 등 검사를 컴퓨터로 했고 이제 의사들을 면담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추가로 나라사랑 카드는 발급받지 않았어요. 교통비 등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키가 매우 작고 시력도 어렸을 때 나빠진 터라 이미 시력은 3급, 신장 체중은 4급이 뜨더라고요. 키가 150이었고 시력은 양쪽 다 0.1 수준의 난시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만나보는데 안과, 정신과, 영상의학과를 거쳤죠. 안과는 위에 썼던 시력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가장 문제는 정신과였는데 제가 겉으로 보기엔 사실상 여자애였기 때문에 저는 누가 봐도 트랜스 여성인 게 확실해 보였고 호르몬 치료를 한 병원에서 뗀 병무용 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에 트랜스젠더임을 나타내는 F64.0이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추궁을 하더라고요. 이때 냈던 서류 목록은 이랬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F64.0, 병무용 진단서, 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번 초본,
저는 이곳에 와 있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참고 넘겼습니다. 트랜스 여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과로 가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에 정신과는 끝났고 영상의학과로 넘어가려는데 정신과 의사가 말해주길 일단 CT부터 찍고 오시죠. 그래야 판별을 할 테니까요 라고 말을 해줘서 내려가서 CT를 찍고 또 올라왔죠. 근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던 즈음 저 멀리에서 누가 뛰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가 급동이라서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여튼 저는 CT를 통해서 확실한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증명받았습니다. CT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어떻게 증명하냐?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트랜스 여성은 주사 또는 경구약 등을 먹어서 여성 호르몬을 높이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고환암 항암제를 먹는데요. 약을 먹어서 남성 호르몬을 다 죽이죠. 그에 따라 얼굴이나 몸 전체가 변하며 고환은 위축되고 축소화되며 아침 텐트조차 사라지죠. 또한 가슴도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CT를 찍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상 증명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띠용 5급이 아니라 5급 면제가 아니라 재검이 뜨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서류가 하나 부족했었고 그로 인해 재검이 떴던 거죠. 그건 바로 정신감정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와서 제출하지 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길래 다른 곳에서 검사받고 우편으로 보내서 나중에 국방부의 앱으로 5급 뜬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파란만장했던 신검 후기를 마쳐요. 주변 시선이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제 인생이니 엿이나 먹으라 하는 심정으로 그냥 쿨하게 씹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서승희님께서 올려주신 설왕설래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태어난 거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몸이 정신은 반대돼 있는 성별을 가지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죠.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분은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중학교 동창이 누나가 5명인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애가 남자야. 남자인데 안경 쓰고 빼빼 말랐는데 맨날 그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는 거야. 어머 얘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여자애들 막 공기놀이 하고 있으면 자기도 껴서 무조건 공기놀이 하고 막 줄넘기 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줄넘기 하고 그런 걸 해요. 남자애들은 엄청 싫어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여자 극명했거든.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뛰어놀더라. 놀이터나 학교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30년 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랑 남자랑 대화를 하고 걷고 있다? 그럼 무조건 놀림감이야. 사귀냐? 신발 주머니 확 던지면서 야 사귀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절대 같이 놀면 안 돼. 남자가 여자 애들 노는 놀이를 같이 문화를 즐기면 안 되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하는 문화를 즐기면 안 돼. 그게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좀 낯설었죠. 그래서 그 친구도 학교 다니는 내내 엄청 힘들었지.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못 보다가 3학년 때 지나가다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 야 이씨 오랜만이다. 뭐야 뭐 어디 있었어? 막 이랬더니 오랜만이네. 뭐 이래 목소리가 이래. 그래서 야 목소리도 왜 그렇게 됐어? 원래 안 그랬잖아. 이제는 안 그래. 그 전에는 막 여자애들 막 치마 입고 오면 자기도 막 치마 입고 싶다고 팔 이렇게 하고서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이러던 초등학교 친구 동창이었는데 중학교 2년 동안 못 보다가 3학년 때 봤는데 갑자기 그렇게 변해있더라. 수염 막 이렇게 여기 막 보라색으로 돼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남성미가 넘치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사춘기 때 변형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반대로 여잔데 오빠들이 많고 그래서 남자처럼 막 잘하고 막 그 남자애들이랑 싸우고 놀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자로서 더 자기 행동이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고서 자라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요즘에는 경계가 없죠. 오죽하면은 그 대기업들이 그걸 마케팅으로까지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